버리고 얻는 즐거움. 제8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개혁가이자 평화운동가였던 에리후 버릿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성공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 있을까?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보고 호주머니에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공부하는 등 독학으로 그 누구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그는 거의 하루 종일 대장간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그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1년에 7개 국어를 공부했다. 그 결과 나이 30에 유럽 각국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었다. 성공의 90%는 인내와 근면 그리고 철두철미한 노력과 그 결과이며 특별한 재능이 아닌 평범한 재능들이 조합된 결과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보장되는 법이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리처드 셰리든은 영국 하원들의 감탄을 살 만큼 천재로 여겨지며 현란하고 감동적인 즉석 연설에 능수능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필요할 때를 위해 그가 항상 메모장에 적어놓고 이를 다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실력이다. 우리가 지칭하는 천재란 고통을 감내하는 무한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의일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해낸 천재들이 자신의 명성이 순전히 고역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사람들은 섭섭해 할 것이다. 사람들은 천재들의 열정과 영감에 대해서 감탄하기 때문이다. 명작이라고 일컫는 작품들 대부분은 작가가 문장 한 줄, 문단 하나마다 갖은 고생으로 쓴 것이다. 때로는 수십 번 고쳐 쓴 것도 있다. 존 포스터는 한 문장 때문에 일주일을 고민했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글이 나올 때까지 쓰고 또 쓰고 처음부터 다시 쓰면서 온 정성을 기울였다. 루소는 경쾌하고 생동하는 어법으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내가 쓴 원고를 보면 그것을 쓸 때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다. 얼룩덜룩한 잉크 자국, 쓰고 지운 자국, 행간에 써넣은 글자 때문에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다. 인쇄하기 전 4-5번을 옮겨 쓰지 않은 원고는 한 권도 없다. 베토벤만큼 정성과 노고를 들여서 곡을 썼던 음악가는 아마 없을 것이다. 최소한 12번씩 지우고 다시 쓰지 않은 소절이 없을 정도였다. 야심적인 재능과 근면 앞에 굴복하지 않는 역경이란 없다. 이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금원이었다. 스코틀랜드 아가일의 공작이 정원에서 산책하다
잔디밭에 유턴에 프린키피아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서재에서 나온 책이라고 생각해서 한 아이를 불러 그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정원사의 아들인 에드먼드 스톤이 자기 책이라고 말했다. 공작이 깜짝 놀라 물었다. 그럼 네가 기하학, 라틴어, 뉴턴을 안단 말이냐? 에드먼드가 조금씩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시 공작이 물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익혔느냐? 에드먼드가 대답했다. 10년 전쯤 어느 하인에게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알파벳만 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에드먼드는 이렇게 답했다. 물론 처음에는 읽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석공들이 그 당시 주인님 저택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들이 자와 캠퍼스를 사용하면서 계산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왜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요한 책을 사서 기하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저는 라틴어로 쓰인 좋은 책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사전을 사서 라틴어를 익혔습니다. 프랑스어도 같은 식으로 배웠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렇게 배웠을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알파벳만 안다면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일어서라 라고 한다. 인간은 자기 수양만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